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 2대 질환 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기라고 합니다. 이 자리 김성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뭐 암이랑 네. 2대 질환 묶어서 다들 가입은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좀 잘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아서 네. 저희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뇌랑 심장 쪽이라고 하잖아요. 네. 뇌 쪽 질환부터 좀 봐주시죠. 예. 이 뇌혈관 질환 진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아나운서님이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주말에 저한테 두 통화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두 통화 전화 중에 한 통화는 저희 업계 후배인데 제 아는 후배인데 한 10년 전에 실손보험하고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친구가 형, 나 좀 더 보험을 들 게 없어? 딱 이런 거. 이 실손만 있으면 다 되지 않나? 예.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는 우리가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암보험하고 실손보험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일단 보험은 여러 측면에서 뭐 리스크를 나타내는 자산이긴 하지만은 우리 이제부터 3대 진단이라고 할게요. 꼭 필요한 진단 자금 3대 진단. 뭐 암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하고 많은 보험 상품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건 암은 기존에 다들 아시겠지만 암보험이 있고 그 외에 가장 많은 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진단받는 뇌랑 심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뇌혈관 진단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뇌혈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뇌혈관이 망가지면 삶의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현저히 질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 구조를 보면은요. 각가지 중추나 언어, 신경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을 움직이는 조향 장치들이 머릿속에 뇌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혈관에 그 장기에 산소나 혈액을 공급해 주는 그런 수로에 정기적 신호나 또는 그런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수로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좀 어려운 삶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갑자기 뇌혈관 진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뇌동맥류가 있습니다. 우리 뇌혈관에 죽상이 되거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서서히 기름이 쌓이고 혈전이 쌓여서 막혀지는 예. 증세. 이게 뇌동맥류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점점 막히다 보면 꽈리를 틀어요.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그러다 보면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그게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하고요. 네. 그거를 통틀어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세는 바로 즉시 나타납니다. 갑자기 말이 둔해진다든가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격심한 구토, 두통, 그리고 의식장애를 발생하고 뇌졸중일 가능성이 그럴 땐 되게 높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뇌졸중이라는 뇌경색과 뇌출혈,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를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보험증권들 보시면은 뇌출혈 아주 오래된 증권은 뇌출혈을 보장하고 맞아요. 예, 그 다음 증권들은 이걸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3, 4년 전부터 아주 굉장히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가 나옵니다.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이제 응급실로 가시겠죠. 응급실이나 뇌나 CT, MRI 검사를 해야 되는데 초기 증세가 좀 의심됐을 때 가서 발견되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아요. 다행이네요, 그거는. 예전에 스포츠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이 이제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래서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왔었는데 지금 뭐 팔다리에 무슨 내가 맘대로 안 움직이거나 이러면 응급실에 바로 가셔가지고 네. CT나 MRI 검사를 하면은 이 초기의 증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많이 좋아졌죠. 이런 초기 진단도 진단비로 드린다는 이런 예전에는 가능. 뭐 뇌출혈로 만약에 가입을 했으면 네. 정말 그 터져야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초기 때 알았으면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받기도 하지만 그 네. 정도로 의학이 우리나라 발전한 지가 네. 그게 오래되지가 않아서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됐는데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진단비, 보험과 연계를 진다고 하면 초기에 발견해서 뇌혈관 진단비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원인들은 당뇨, 고지혈, 고혈압, 스트레스, 비만, 흡연 또는 유전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뇨나 고지혈, 혈압,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는 다 있을 수 있고 이거 다 네.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보험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과히 예측을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원인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보험회사마다
이대 성인병을 다 가입하십시오. 빨리 문을 좀 절대 두드리셔야 되겠네요. 손해를 안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뇌출혈 네. 혹시 나에게 오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원인을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뭔가 문제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뇌혈관 질환이라 그래서 네. 저희가 어떤 병이 뇌 질환인가 조금 헷갈려서 어떤 병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여기 빨간색으로 나오는 이제 질병 분류 코드를 I60부터 69까지 네. 뇌혈관 후유증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아까 말한 원인이 당뇨, 고지혈, 혈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이유는요. 이런 원인들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아까 말한 혈전이 쌓이고 죽상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혈관에서 뭉치게 되면은 이 증세들이 이제 하나씩 올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뇌혈관.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우리가 보험 TV나 보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뇌혈관 질환하면 I60부터 69까지의 보장이 되는구나 이런 건 알겠지만은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 혈관에 이상이 있으면은 우리 좋은 보험들은 다 보장을 해줘야지만 좋은 보험인데 사실 보험이라는 건 100% 완벽한 보험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뇌에 관련돼서는 거의 모든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뇌졸중이나 협착, 폐쇄, 혈관에 문제가 되는 출혈 등이나 뇌혈관 장애 이런 것들이 진단서에 딱 찍히기만 하면 이제 진단금은 나갑니다. 아무리 그 보험회사가 안 좋고 하이회사고 보험금 잘 지급하지 않던 회사라도 이 진단서만 딱 이렇게 찍혀지면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분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뒤에 나오는 심혈관 진단에 대해서도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 오래된 증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약들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암보험이나 실비는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 들어보니까 3대 질환에 속해 있으면서도 2대 질환은 조금 소외받았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뇌혈관 질환도 좋은 보험으로 가져가야겠구나. 예, 라는 꼭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심장 쪽도 볼게요. 예, 이것도 심장. 범위가 어떻게 중요할까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랑 뇌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심장은 우리 몸의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펌핑을 하는 동맥과 정맥을 그 순환시켜주고 그리고 온몸에다가 그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우리 심장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망진단서로 보시면은 뭐 폐질환 관련 뭐 심장마비 뭐 이런 진단서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심장이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 삶은 그냥 끝나버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심장 질환도 크게 이제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 물론 심장에 관한 요즘에 부정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진단도 있습니다. 일단 협심증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에 그 죽상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내부 질환이 좁혀져서 심장으로 혈액이 쭉쭉쭉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통하는 거예요. 물줄기가 뭔가 막혀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그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고 터져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정확하게 혈액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으로 심장의 근육이 마비되는 그래서 경색을 일으키는 이런 증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급성 심근경색증만 보험에서 지급을 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 진단된다고 하면 진짜 거품 물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가 돼야지만 그 진단비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미 심근경색이 진단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질병 후유장애뿐만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그 진단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뭐 삶의 질은 말할 것도 없고 심근경색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동맥 우회술이라든지 뭐 관상동맥 우회술 이런 수술 큰 수술까지도 이어집니다. 심장에 혈관이 있는데 여기가 막혔어요. 터져버렸어. 그럼 이걸 다른 혈관을 통해 가지고 다리에서 혈관을 하나 뽑아 가지고 이렇게 따로 연결해 주는 그런 관상동맥 우회술까지 가는 게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보험에서 이런 협심증이라든지 부정맥, 혈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모두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심장이라고 하면 네.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실려갈 정도가 돼서야지 보장을 받는 게 그렇죠. 아니라 말씀 들어보니까 심장 쪽도 조금만 아파도 받을 수 있게 보험이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바뀌는 게 좋게 바뀌는 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범위가 그럼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대해서 물론 희귀병들이나 이런 것도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보면 1초에 한 명 걸로 심장이나 뇌 관련 진단이 진단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혈관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점점점이 있던 게 여기 과거에 보면 이게 뇌졸중이나 뇌혈관에 보장 범위가 적죠. 이 바둑알 같이 생긴 그 전문의가 네. I60까지 모든 코드가 이렇게 진단되는 진단비는 반드시 있어. 그럼 나 예전에 들어놓은 보험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이런 거는 담보를 지워버리는 거나 들었던 보험을 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이렇게 이런 담보만도 이게 추가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리모델링이나 보험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괜히 뭐 좋았던 보험, 만기된 보험, 완납된 보험 뭐 굳이 깨지 마십시오. 옛날에 그 뇌출혈이라든지 뭐 심혈관 진단 이런 거 보험료 사실 몇백 원, 몇천 원 뭐 이렇게 갱신형은 몇백 원 그리고 비갱신형 몇천 원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도하게 좀 높아져 있으면은 좀 줄여가지고 뇌혈관, 심혈관을 좀 넣으시고 아니면은 갱신형이 돼 있다면 뭐 굳이 많이 올랐다면 빼셔도 되고 아니면 싸면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뇌혈관, 심혈관 보장 범위가 넓은 거는 우리 시청자님도 굉장히 좀 많이 이 방송을 보시면 얼마나 좋은 담보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또는 뇌혈관, 심장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위가 돼 있고 그러네요. 요즘에 뭐 일부 회사는 심장질환 특약으로 해가지고 좀 더 뭐 부정맥은 또는 요즘 어떤 회사는 고혈압 진단 자금도 있고 부정맥 진단 자금도 있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심장하고 뇌는 반드시 뇌혈관 질환 담보, 심혈관 질환 담보를 넣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봐야지 이해가 쏙 네. 되실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가지고 계셨던 거랑 요즘 네. 확 넓어진 거랑 표로 한번 볼까요? 네, 풀어서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보시면은 뇌혈관 질환, 뇌출혈, 경색증, 기타 분류 뇌혈관 질환, 그리고 후유증 이런 거는 초기에 나타납니다. 초기에 이제 예. 단순하게 그냥 갑자기 뭐 좀 이상한데 해서 병원 가서 검진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이제 2차적으로 오는 게 뇌졸중, 뇌출혈을 포함하고 뇌졸중, 뇌경색증 굉장히 많이 오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혈관이 터져버리는 그런 게 최종적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첫 번째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히 뇌혈관 진단이 초기 진단비로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심장 또한 마찬가지로 협심증,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만성 허혈성 심장병 이런 거 초기 시술을 받든 아니면 약만 먹든 뭐 이렇게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초기 진단으로 범위가 넓은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특약을 선택하시는 게 아마 방송을 보는 시청자님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의 폭이 넓은 담보는 반드시 적더라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험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뭐 네. CI 보험이라든가 네. GI 보험 이런 네. 거 이건 잘 가입한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거기도 이대질환 보장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예, 물론 어떻게 들어가 달라요? 있죠. 일단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한 뇌혈관 질환, 중대한 심혈관 네. 질환 후유 장애가 25% 이상 나타나요. 중대한 심근경색, 뇌졸중. 뭐 GI는 이제 중대한이 빠진 제너럴 릴리언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새로 나온 보장이긴 하는데 보험의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이 CI나 GI는 종신보험의 좀 개념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진단비 개념이에요. 요거랑 진단비 보험하고 완전 틀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GI 보험이 나쁜 보험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의 확률이 사망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리고 환급률도 괜찮고 납입 면제 잘 돼 있고 물론 요즘에 이 2대 성인병 진단비 30세 미만은 뇌혈관, 심혈관까지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험료를 보시면은요. 이게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생명에 따라서 좀 비싼 회사도 있고 싼 회사도 있어요. 요게 내가 혈압이 있어, 당뇨가 있어. 나 이 보험 못 드는 거 아니야? 들 수 있습니다.
있는데 네. 요거보다 좀 더 비싸요. 좀 더 비쌉니다. 이성인병.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 아예 예전 같은 보험 들 생각하시면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간편 플랜을 통해서도 보험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종합보험을 설정할 때, 간편보험을 설정할 때는 암을 좀 넣지 마시고, 그 암은 좀 비쌉니다. 이대성인병은 그런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대 진단비 가입 시 유의사항은 건강체인지, 유병력자인지 판단해서 이제 추가 정도의 플랜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도가 얼마 되냐 이런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한증권에 중요하죠. 네, 한증권에 보면은 1, 2천이 다예요. 거의 다 보면 많으면 3천. 근데 아유 이것뿐이 못 들어 하면 2개, 3개 드시면 됩니다. 2개, 3개 드시면 되고, 그리고 표준형, 갱신형, 무해지, 저해지 있고, 그리고 니모델리티면 가족력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돈을 얼마든지 투자를 할 테니까 보험에다가 몇백이 되든 몇천이 되든 투자를 할 테니까 완벽한 보험을 만들어 달라.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완벽한 보험은 없어요. 100% 보험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우리 실비, 봐보세요. 실비, 의료비 다 지원해 주잖아요. 100% 아니더라도 지원해 줍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우리 3대 진단, 사망 원인의 1, 2, 3이에요. 가장 많이 걸려요. 그렇다고 하면 100% 완벽한 보험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진단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보험료 아끼시려면은요, 보험 제대로 드는 게 아끼시는 건데, 나 죽어도 보험 이 정도뿐이 못 들겠다 하면은 3대 진단, 암, 뇌 관련, 심장 관련은 반드시 들어 놓으십시오.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사망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3대 진단자금, 2대 진단자금 이렇게 비교하셔서 나에게 맞는 가격대를 형성해서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